안녕하세요. 3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CPU의 구조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CPU를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어떻게 그 구해지고 어떻게 데이터들이 주소를 읽고 데이터를 읽어오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메인보드죠, 왼쪽에 있는 거 컴퓨터를 이제 분해를 하면 이 메인보드 안에 우리 중앙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에 버스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요거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이크로라는 얘기는 아주 작은, 프로세서는 처리한다는 거니까 작은 명령어들을 처리하는, 핵심적으로 처리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CISC 방법하고 RISC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CISC라고 하는 거는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라는 얘기고요. RISC는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교재 116페이지 CISC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구조가 되어 있고 명령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고, RISC는 113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그쪽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읽어보시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기사나 이제 커말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를 생각하면 쉬워요. 컴플렉스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서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가 되는데, 그 초창기 컴퓨터들은 다 CISC 방법을 썼어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복잡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명령어의 크기가 그때그때마다 가변적이에요. 지금 이제 64비트 컴퓨터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변적으로 명령어를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리듀스드인데, 이걸 이제 하드와이어드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드웨어에도 직접 명령어가 수행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요 왼쪽 아래에 보면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에 요게 이제 주기억 장치인데 보통 램이죠,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 다음에 리드 온리 메모리라 그래서 요 안에 메인 메모리 안에 이제 그 일부를 롬으로 쓰기도 하고, 요즘은 다른데 별도로 이제 위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통 중앙 처리 장치하고 가까운데 위치해서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켜면 이제 그 운영체제들이 구동이 되면서 윈도우가 올라올 때까지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롬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운영체제에 관련된 기능들이, 그러니까 절대 리드 온리 메모리니까 읽기만 가능한 기능들이 이제 여기 있죠.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수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면 안 되는 필수적인 명령어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뭐 ROM 기능을 확장해서 이제 다양한 로봇 같은데 롬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메모리도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롬이라고 하는 건 절대 변경이 안 되는, 액세스가 불가능한, 리드만 가능한 명령어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요 명령어들이 이제 주로 롬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의 명령어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기능들을 이제 수행을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시면
컴퓨터를 켜면 요 롬 안에 있는 하드웨어 장치에 관련된 명령어가 쭉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수행, 윈도우를 있는 리눅스나 뭐 유닉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련된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이 딱 이제 구동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까지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롬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작업을 할 때 워드 작업이라든지 뭐 프로그래밍 작업이라든지 기타 컴퓨터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롬과는 무관하게 램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 그러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작업 내용들을 저장을 하고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면서 여기 버스를 타고 CPU에 있는 관련된 레지스터라든지 ALU를 거쳐서 다시 램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는 경우 요놈이 다시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요. 여기서 저장 버튼을 안 누르면 요 램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안 되는 경우 다시 컴퓨터를 꺼버리면 이제 그 파일을 다시 찾을 수가 없죠. 이게 램이라고 하는 게 휘발성이어서 그래요. 휘발성. 날아가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이제 HDD 같은 비휘발성이죠. 저장을 해놓으면 컴퓨터를 전원을 다시 켜더라도 그 파일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롬 같은 경우도 이제 비휘발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ISC와 RISC의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요게 이제 C는 컴플렉스고 R은 리듀스다. 요거를 좀 오래 좀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두 가지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공부하는데 이제 쉬울 거예요. 롬과 관련된 거는 다음에 또 메모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247페이지에 리드 온리 메모리에 대한 그 구조라든지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명령어의 크기가 요즘은 이제 64비트 컴퓨터죠. 요거는 이제 32비트 컴퓨터인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명령 한 워드라고 그러죠. 또 이거를 워드로 이제 수행하는 워드 단위로 수행하는. 여기서는 RISC는 명령어가 가변적이 아니에요. 32비트면 32비트. 적은 명령어는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서 어쨌든 한번 수행할 때마다 32비트. 이 책에서는 이제 인스트럭션하고 명령어라는 얘기를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59페이지에 보면 이제 CPU와 시스템 버스,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램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CPU, 이제 버스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죠. 이제 주소와 관련되어 있는 건 단방향 버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어와 데이터, 요 밑에 있는 건 데이터들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양방향 화살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잊지 마시고, CPU 안에를 좀 들여다보면 CPU 안에는 또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ALU 연산장치, 이제 우리가 AC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밑에가 AC죠. AC 연산 결과를 임의로 저장을 해놓고 요 저장할 때 관련된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ALU 장치. Arithmetic and Logical Unit이라 해서 ALU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레지스터들이 있고 요 제어 장치. 그래서 크게 ALU, 제어 장치, 요 PC, MAR, AC, IR, MBR은 레지스터들이에요. 레지스터. 일종의 또 기억 장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MAR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PC는 프로그램 카운터. 또 이제 요 그림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또 다른 스텝 포인터, 인덱스 레지스터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IR, MBR, 그 다음에 AC, PSR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어랑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중요한 개념은 이제 요 ALU 제어 장치 레지스터인데
요 MAR이라는 건 주소를 전달하는. 그 다음에 데이터는 MBR. MBR에 임시 이제 MBR에 있는 놈을 하나씩 꺼내서 IR이 이제 제어 장치로 보내서 필요한 ALU나 버스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기능들, 특히 이제 요 MAR과 MBR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자세하게 좀 이제 알아줘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능,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그 계산 문제들이 이제 간혹 나오는데 103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MAR이라는 건 어드레스죠. A가 B라고 하는 건 이제 데이터고,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 16,000K, 그러니까 16,000 곱하기 32비트인 경우 MAR과 MBR의 그 비트 수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경우는 이제 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비트가 8비트고 그 한 워드가 16비트인 경우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쨌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사각형 있죠? 요게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각형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각형의 면적은 아시다시피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래서 여기 16K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세로에 그 저장할 수 있는 개수예요. 16K, 16,000개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이게 14승 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6,000개 대략. 그래서 14비트가 요 주소 비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요 데이터 비트, 한 워드, MBR은 워드라고 보면 돼요. 워드의 크기. 32비트 컴퓨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R은 32비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6K라고 하는 거는 요 세로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세로의 크기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가 MAR을 비트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비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가 n개면 이게 n승계의 서로 다른 데이터, 여기는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요 n 값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요거는 이제 직접 주소 방식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고, 간접 주소 방식이 또 나와요. 좀 복잡하지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104페이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명령어는 크게 오피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 데이터가 저장할 수 있는 요 11비트가 우리가 이제 MBR의 크기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연산 코드와 이제 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주소, 가 11비트이기 때문에 2의 11승 곱하기 전체 데이터 16비트가 이제 간접 주소 방식에서 이제 데이터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크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간접 주소라고 하는 건 이제 직접 주소와 달리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 값이 주소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에서 배우는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 있죠. 포인터가 이 주소를 이제 설명하듯이 간접 주소 방식에서 우리가 포인터 개념을 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이 주소를 읽어오는 방법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해를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요 문제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AR과 MBR, 요 16K라고 하는 건 세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16,000개이기 때문에 16,000개의 서로 다른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선 이에 14승 비트가 필요할. 그래서 주소는 14비트. 그 다음에 요 32비트는 워드이기 때문에 MBR은 32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으로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